안녕하세요. 서울역 연세건강의원 원장 남승균입니다. 오늘은 발목을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 목이 아픈데 허리를 치료하는 이유에 이어 이번에는 발목이 아픈데 둔부 근육을 운동시키는 이유에 대해 건강운동관리사 김희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김희수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환자분들한테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발목을 자주 다치는 그 일반인 분들은 이제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다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목 문제 이외에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발목을 자주 삐끗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감각운동계의 결손, 흥분성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운동 단위의 변화, 반사반응 및 발목 근력의 저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발목 외쪽으로 관련 있는 것을 보자면 자세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말 그대로 자세가 변하고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발목에서는 몸 중심으로부터 먼 곳에서의 작은 흔들림 위주로 잡아주고 고관절은 우리 몸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쪽의 큰 흔들림 위주로 잡아주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둔부 근육들이 약한 상태라면 고관절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발목만으로는 자세를 잡기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목 염좌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이제 자세 조절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발목의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울퉁불퉁한 바닥 있는 길을 걷는 것 정도라면 이제 고관절의 이제 불안정성은 이제 바닥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관절의 이제 불안정성, 특히 이제 둔부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발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걷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만성 발목 불안정성 가진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걷는 전략이 바뀌게 되는데요. 정상인은 발목을 잘 사용하면서 걷는다고 하면 발목이 아픈 분들은 발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관절을 대신해서 우세하게 사용하며 걷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니까 고관절이나 둔부 근육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목 환자분들은 중둔근, 대둔근 등의 둔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한쪽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쪽 다리 발목 염좌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엉덩이는 괜찮았는데 발목 염좌가 발생하면서 이 다리를 잘 쓰지 못하니까 그쪽 엉덩이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먼저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발목 환자분들은 발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고관절을 우세하게 쓰려고는 하는데 고관절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중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관절이 불안정했을 때에 발생하는 변화를 보자면 일단 우리가 걸을 때 땅에 발 뒤꿈치를 댄 순간부터 발가락을 뗄 때까지 한 다리로 서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한 다리로 서 있게 되는 동안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의 골반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골반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무게 중심이 발 바깥쪽으로 실리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바깥쪽으로 발목을 자주 삐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약하자면 둔부 근육이 약해서 이제 고관절을 이제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면 이제 걸을 때 골반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목 바깥쪽, 발목 외측에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발목이 꺾이게 되면 이제 발목 염좌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발목 바깥쪽의 염좌로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둔부 근육 기능 테스트를 하실 텐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중둔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트렌델렌버그 검사라고 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다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렸을 때 올린 다리 쪽의 골반이 떨어지고 서 있는 다리 쪽의 골반이 올라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쪽 중둔근의 기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 다 검사를 해보시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둔근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엎드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먼저 한쪽 엉덩이에 손을 좀 올려주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손에 느껴지는 수축의 선명한 정도, 그리고 언제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반대에도 천천히 올려서 느껴지는 수축의 정도랑 언제 힘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시는 건데, 혼자 확인해 보실 때는 양쪽 손을 엉덩이 윗부분에 눌러 주시고 천천히 한 다리씩 혹은 동시에 들었을 때, 지금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들었을 때 양쪽에서 느껴지는 힘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힘이 들어온 타이밍이 한쪽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손가락에 힘이 덜 느껴지거나 힘이 더 늦게 들어오는 쪽의 다리가 대둔근 기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원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특별한 통증이 없더라도 대부분 둔부 근육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대둔근 운동이랑 이제 중둔근 운동 같은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일상적인 그런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럼 환자분들의 둔부 근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주로 어떤 운동 시키는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둔부 근육만 약해졌는지, 혹은 둔부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른 근육을 써버리는 보상 패턴이 생겼는지를 구분해서 운동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보상 패턴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아주 낮은 단계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근육을 보상 없이 쓰는 것을 만들어주고 나서 운동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둔근을 운동시킬 때 클램쉘이라고 하는 운동을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운동 안에서도 난이도를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동의 범위, 속도, 횟수, 부하 등을 이용해서 개인에게 맞는 난이도로 알려드리면서 중둔근만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운동 단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둔근의 경우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고관절을 살짝 신전하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둔근만 쓰는 게 가능해진다고 하면 그 뒤에는 브릿지라는 운동 형태로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은 것은 무작정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엉덩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은 잘 하면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운동을 접근해 주시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운동들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이제 발목 운동 프로그램에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이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그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발목처럼 아픈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둔부 근육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발목을 다치거나 발목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 둔부 근육 강화 운동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공감하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연세공감의원 원장 남승균, 건강운동거래사 김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